길레와 만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산에서 우연히 본 그 돈가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남의 돈이라며 포기하고 돌아왔지만 아무도 없는 산속에 묻혀있는 어마어마한 돈, 슬쩍 가져와도 괜찮을 것 같은 유혹이 자꾸만 생깁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후에 길레와 만득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예고 영상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을 부자로 이끌어줄 겁니다. 지난 회 양길수는 공범 오기사가 잡히자 급히 돈가방을 산에 묻으러 갔고 그 장면을 고사리를 캐러 간 길레와 만득이 우연히 보게 됐죠. 처음엔 가방 속에 시체가 들어있다고 생각했지만 열어보니 놀랍게도 5만 원권 지폐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의 돈이라며 다시 묻어두고 돌아왔지만 밤새 그 돈이 아른거려 괴롭습니다. 봉인은 지금 오로지 한 가지 생각에 꽂혀 있습니다. 바로 8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죠. 이걸 마련해야 우리 다리미가 눈을 뜨게 되는데 빨리 마련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 막막하기만 한 상황 속에서 미친 듯이 여기저기 돈을 꾸러 다니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 공감이 돼 힘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 마음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으니까요. 8억 원이 너무 큰 돈이지만 모든 부모는 정말 그 수술을 시켜주고 싶을 겁니다. 봉인은 머릿속에 여러 가지 방법을 그려봅니다. 이 집을 줄여서 전세로 가고 자림이 월세 보증금 빼고 무림이 장모 미옥이 집 장만하라고 준 돈 1억도 좀 당겨 쓰고 고모부한테 3천 빌렸고 그러나 어림없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주워온 러브캐피탈에 전화해 볼 생각입니다. 고리대금이든 뭐든 다 땡겨서 우선 다리미 눈부터 뜨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형제의 마음은 다른가 봅니다. 무림이는 처갓집에 그 돈을 다시 돌려줄 거라면서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가난한 집에 들어오기 싫은 차림은 어차피 우리에게 8억 마련은 꿈도 못 꿀 액수니 제발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엄마는 다리미가 눈뜰 마지막 기회를 잃을까 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이런 말을 하는 차림이 너무 괘씸해 싸대기를 날립니다. 그러자 이번엔 고모가 찾아옵니다. 들어올 때부터 고음으로 화풀이조로 말하며 언니가 최서방한테 돈 빌렸어요? 왜 구질구질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미연은 지 체면 구겨졌다고 또 난리를 핍니다. 사실 최서방은 이혼 후 아들을 부탁할 속셈으로 그 돈을 선뜻 빌려준 거죠. 이 말을 들은 다리미는 자기가 온 가족을 힘들게 만든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왜 우리 엄마한테 말했냐고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알게 된 길레와 만득은 서로 쳐다보는 순간 마음이 통합니다. 하지만 그 돈가방을 두 노인이 가지고 오기엔 너무 무겁죠. 길레와 만득은 봉이를 불러 자신이 꾼 똥꿈 이야기부터 그 돈가방을 본 이야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길레는 봉이야, 이 모든 일이 그냥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종구가 하늘나라에서 다리미 눈을 뜨게 해주려고 우리한테 이 돈을 보내준 것 같아 라고 말하며 돈가방을 가지러 가자고 제안합니다. 봉이는 믿기지 않는 길레의 말에 긴가민가 반신반의하며 따라갑니다. 두 사람은 기억을 더듬어 그곳을 찾아가고 마침 그날 그곳에 고사리 바구니를 떨어뜨리고 왔기에 정확한 지점을 찾아 돈가방을 발견합니다. 가방을 여는 순간 봉이는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꿈인가 생신가. 봉이는 남의 돈이다,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겨를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다리미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기만 합니다. 그 길로 세 사람은 남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가방을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집 창고에 넣어두고 그 안에서 8억 원을 꺼냅니다. 이제 내일이면 다리미의 눈 수술을 위해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다리미도 이제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희망에
봉이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한편 다리미는 자신의 존재가 가족에게 불협화음을 일으킨 것 같아 괴로워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마시다 보니 술값이 모자랍니다. 다리미는 자기도 모르게 횡단보도를 불러냅니다. 전화를 받은 강주는 다리미에 대한 부채감과 술에 취한 그녀가 위험에 처할까봐 나갑니다. 다리미는 강주를 보자 8년 전 모텔비 내가 다 냈으니 너도 반은 지불해야 되지 않겠냐고 어색하게 술값 지불의 합리적 이유를 말합니다. 다리미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나는 가족에게 피를 빨아먹는 아무 쓸모없는 흡혈귀 같은 존재라며 흐느낍니다. 강주는 다리미의 하소연을 듣고 함께 아파합니다.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